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푸틴을 반대하진 않지만 일단 푸틴의 그 통제력이 상실한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푸틴의 최측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군부 집단과 와그너 용병 그룹 집단 간의 암투로 말미암아 반란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아마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이 반란이 일어나자, 즉 와그너 용병 부대가 모스크바로 진격하자 그들을 반역자로 규정하고 자기의 최측근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을 체포하라는 명령까지 내렸죠. 물론 36시간 만에 모스크바 200km를 앞두고 철수를 했지만 그야말로 유혈 사태가 벌어질 뻔했습니다. 그 내막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잠시 뒤로 하고 이렇게 푸틴이 실각될지도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졌고 이로 말미암아 독재 국가들이라고 하는 중국과 북한도 지금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최근에 중국 공산당은 인민해방군에 대한 정치 사상 교합을 강화할 때에 대한 지시를 또 내렸고 29일 날 이 시진핑 주석이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이라고 하죠. 북한의 사회주의 청년동맹과 같은 이 청년 조직에 직접 그들을 만났고 그들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것 역시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그 반란 사건과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의 CIA 수장, 즉 국장이 윌리엄 본스 국장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비공개로 방문했습니다. 극비에 방문했는데 이미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됐죠. 이것도 푸틴의 축군 그룹들의 반란과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CIA 국장이 우크라이나 방문했다면 아마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수복하는 작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금 푸틴 축군 그룹들과의 심각한 알력 관계에 대해서 아마 브리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한 공백이 생겼다는 겁니다. 즉 러시아 군대의 우크라이나 전선에 즉 공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에 이것을 기회로 포착하고 대반격 작전을 시작하겠다는 성명도 발표한 상황입니다. 또 이와 함께 미국은 대만에 약 5,800억 원, 우리 돈이죠. 4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군수물자 2건에 대한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지금 대만 해협에 중국의 수십 척의 군함과 수십여 대의 전투기들을 발동시키고 계속해서 대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B-52 전략폭격기, 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가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왔고 이제는 핵탄두를 탑재하는 핵추진 잠수함까지 곧 들어온다고 합니다. 미시건함이 들어왔다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또다시 이 핵추진 잠수함까지 들어온다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의 북한의 핵 억제 확제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워싱턴 선언 이후 B-52뿐만 아니라 이제는 핵탄두를 직접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까지 들어오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가만 보고만 있지 않겠죠. 이제 북한도 하기 군사훈련에 진입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현종훈 현대그룹 회장이 북한 방북을 신청했는데 그것도 북한에 신청한 것이 아니라 우리 통일부에 북한 방북 신청을 내고 서류를 내고 이 서류 낸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이 통일부의 승인이 나기도 전에 즉 방북 승인이 나기도 전에 우리 언론 뉴스를 보고 나온 그 내용을 보고 북한 외무성 김송일 국장 즉 국장이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담화문이라는 것은 북한은 우리가 성명을 발표한다고 하기 때문에 북한은 항상 담화문이라고 하죠. 외무성 국장 성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외무성에서 왜 이런 성명을 발표했을까요? 북한이 이것을 불허하리라는 것은 이미 다 예견됐던 거죠. 현종훈 회장도 아마 이 인도적 차원에서 민간단체 그것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현대그룹 회장이 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아마 승인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현종훈 회장이 2018년도 북한에 들어갈 때는 심지어 김정은이 직접 친서를 전달했고 또 아태평화의 위원장이 직접 이 판문점에 나와서 금강산에까지 나와서 현종훈 회장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정몽원 회장 그 사망 때에는 심심한 사의를 표한 적도 있었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한 사업상 방문도 아니고 정몽원 회장의 그 사망 20주년을 맞으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추모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 방북도 불허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종훈 회장뿐만 아니라 이 현대그룹뿐만 아니라 남조선의 그 어떤 단체도 일체 북한에는 들어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를 무참하게 짓밟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대남 사업기관이었던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는 바로 대남 창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의 기업이 됐던 정치인이 됐던 만나기 위해서는 이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의 창구를 통하든지 아니면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창구를 통해야만이 접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북한의 창구였는데 이 통일전선사업부장 겸 대남당당 비서였던 이 김용철이 수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노이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김용철은 날아갔고 숙청되었다가 지금 다시 겨우 고문이라는 이상한 자리에 올라온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자기 지위를 완벽하게 회복했다고는 볼 수가 없죠. 강경적으로 돌아선다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견해였습니다. 왜냐하면 김용철은 천안함 폭침을 주도했고 연평도 포사격을 주도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또 정찰총국장의 직위에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대남 강경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남 강경파로 알려질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남 강경파였고 오직 무력으로서만 한반도의 통일을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김용철이기 때문입니다. 무력에 의한 통일을 주장했던 사람이 또다시 통일전선사업부, 즉 우리 대남 창구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관장하는 그 수장의 자리에 올라왔다는 것은 남북관계가 순탄치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현정훈 회장이 방북 신청을 낸 것은 우리 정부의 무슨 요구나 요청이나 아니면 북한을 타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경한 입장에 있는 북한이라고 할지라도 즉 대남 강경 정책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현정훈 회장과 김정은 위원장, 고 정몽원 회장과의 사이는 상당히 돈독했습니다. 특히 김정일 살아있을 때의 그 정몽원 회장과의 금강산을 통한 그 애정은 상당히 컸죠. 물론 금강산 관광이 2009년도 방황자 피살 사건에 의해서 저격 사건으로 방황자 여성이 피살되자, 즉 총격으로 피살됐죠. 난항을 겪고 있었지만 그래도 현정훈 회장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북한을 방문하는데 김정은도 관심을 많이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정훈 회장은 이번에 방북 신청을 해서 이 꼬인 남북관계 그리고 현대그룹에서 투자한 막대한 이 투자를 해놓은 그 시설을 한번 돌아보려고 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도 가졌겠죠. 그러나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자, 김성일 국장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는지 이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조선 언론 보도, 그러니까 현대그룹 회장이 이 현정훈 회장이 직접 북한에 신청한 게 아니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현대그룹 회장 측이 금강산 관광지구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축 지역을 방문하는 계획을 괴뢰 당국에 제출했다고 한다. 남조선 당국도 아니고 남한 당국도 괴뢰 당국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 돌아설 수 없는 다리를 건너섰다는 것을 이 한마디로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다는 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괴뢰 당국에 제출했다고 한다. 우리는 남조선의 그 어떤 인사의 방문 의향에 대하여 통보받은 바 없고 알지도 못하며 또한 검토해볼 의향도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남조선의 그 어떤 인사의 입국도 호응할 수 없다는 것은 조선민주주의민국 정부 위반, 이건 김정은이가 직접 지시한 겁니다. 일체 남조선 사람들과 만나지도 말고 뭘 받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대화하지도 말라는 방침을 내려준 것이 바로 2019년도 문재인 정권 때부터 이런 김정은의 지시가 내려졌죠. 철저하게 내려졌고 특히 중국에 나와 있던 북한 일부 이 공관원들이 한국의 인북단체의 물자를 주는 것도 받지 말라고 했는데 일부 관원들이 물자를 받았다가 그 사람들 7명이 북한으로 소환돼서 총살됐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김정은은 일체 남조선과 걷던 대화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물건도 한 푼어치도 받지 말라는 지시가 이미 그 전에 내려졌던 거죠. 그래서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있는 기간 2020년, 21년 이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만 해도 이인영 장관이 큰 포부를 가지고 큰 욕망을 가지고 통일부 장관이 됐지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빈손으로 물러난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박지원 전 장관이 국정원장으로 간 것도 남북관계를 물밑에서 접촉하고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서 문재인이 마지막 카드를 썼지만 결국 박지원도 아무것도 한 일 없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권 때 이 북한의 김정은을 비롯한 이 대남 정책을 관장하는 수장들이 그만큼 불신이 컸던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권을 짓밟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던 것이 바로 김여정이고
김용철이고 북한의 대남 기관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면서 강력한 힘에 의해서 평화를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략 자산들이 지금 한반도에 들어오고 있고 또 한미연합훈련과 한미일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대화할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하나 관목할 만한 사실은 조선민주민주공화국 영토의 일부분이며 이 금강산 관광지구는 공화국 영토의 일부분이며 따라서 우리 국가에 입국하는 문제에서 여기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조선 아세아 태평양 위원회는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아이고, 조선 아세아 태평양 평화위원회가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거든요. 입국의 불허를 불허한다. 뭐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원칙과 방침은 불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다. 왜냐하면 외무성이다. 이 현정훈 회장이 직접 외무성이나 뭐 중국인 대사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 아시아 태평양위원회를 통해서 방북을 신청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선 아시아 태평양위원회는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 조선 아시아 태평양위원회 위원장은 김용철 대남사업비서가 겸임이라고 그래 있었는데 외무성보다 훨씬 위치가 높은 위치에 있는 기관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는 무참히 짓밟았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정부에 대한 골이, 북한과의 골이 상당히 깊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는 무용지물이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우리 통일부를 항상 권영세 장관이 있을 때 통일부를 해산하라. 이건 통일부가 아니라 반통일부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우리 민족끼리나 이 조선중앙통신에 실어왔습니다. 또 대외 사이트에 계속해서 권영세 장관을 비판하면서 통일부는 있으나마나한 부서이고 없어져야 할 부서라고 계속 해왔는데 우리 통일부의 상대가 북한의 바로 아세아 태평양 평화위원회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우리 상대, 통일부의 상대는 아세아 태평양위원회였는데 이걸 해산하지 않았지만 아마 이름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용철이도 대남사업비서에서 직위를 해제하고 대남사업비서를 자체를 없애버리고 이 대남사업을 바로 조직비서 조용원이 관장했던 것도 그 때문인 것입니다. 즉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는 이제 홀뿐인 이름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없어졌다는 말은 안 하고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고 단정 지은 것은 이름은 남아있지만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강경한 북한, 윤석열 정부 5년 이제 남은 4년 동안 이렇게 계속 강경한 입장을 할까요? 저는 천만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아니 전쟁 접전 직전까지 갔던 2017년도 트럼프와 이 김정은과의 돌아설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것처럼 자 그런 관계였던 북한이 세계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불의 화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트럼프 대통령. 그러나 지금 둘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친구 관계로 발전했다는 것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77번, 77번의 사랑의 편지를 주고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지금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더라도 언젠가는 남북 관계가 다시 회복될 날이 있을 겁니다. 그 날이 저는 결코 오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이죠.